좀 전에 원영희 교수님께서 노년학회 40주년 맞이하셨다고 했는데요. 노인복지학회는 딱 절반, 20주년을 작년에 넘겨서 이제 성인이 된 학회입니다. 저희 노인복지학회에서도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함께 해오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또 보완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노인복지법이 이제 그 전면 개정 마지막 전면 개정 이후에 20여 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그 노인들의 욕구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온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특히 관련 그 법률, 장기 것들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노인복지법의 그 체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져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체의 노력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토론문을 좀 전에 그 원영희 교수님 내용을 봤더니 문장은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한 내용으로 거의 작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쟁점이 되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도 잠깐 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근본에 전면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크게 가장 큰 의미는 그 당사자 집단이 함께 참여한 합의안의 도출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학회와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각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합의안을 도출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그 보건복지 조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었던 내용들을 생활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체계화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고령 사회를 목표에 두고 인구 구조 및 욕구 변화를 예측해서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사고의 전환, 환경 정비 또는 노인복지 간의 역할 조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자립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서는 주거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허약하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돌봄 체계와 사회 참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안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한계 또는 앞으로 남겨져 있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크게 다루지 못했던 점 중에 하나는 현재의 노인복지 시설 단체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 단체들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성장 발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되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편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분류체계를 재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조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면 틀림이 없지만 따라서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래의 그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거점 노인복지기관으로서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노인복지관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그 예산과 인력이 부가적으로 편성되는 체제로 운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본에 돌봄 요양 및 건강유형 사업기반으로 그 정체성 변화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그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의 그 시행규칙상의 노인복지관 설치 기준을 재정비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내용 속에 보면 새롭게 추가된 키워드 중에 전문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 또한 키워드만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전문 상담을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조화를 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에 대한 개정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토론에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사실 쟁점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법이든지 간에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법이나 이런 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대상자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을 몇 세부터를 노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그런 단계에 있고 또 노인이라고 하는 그 세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그런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노인 우대 조치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또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히 그 우대가 있습니다만은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로 가면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버스를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또한 담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